관련해서 의료화 사회 그런 그 용어를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. 사회가 점점 의료화돼 간다. 또 달리 얘기하자면은 의료, 의사, 병원의 역할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죠.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뭐 한 두세 가지 얘기만 하겠습니다. 아기가 태어나면은 출생 신고를 하죠. 동해나 뭐 구청에 가서 출생 신고를 하는데 그냥 가서 출생 신고를 하면은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. 아버지가 또는 뭐 다른 가족이 동해에 가서 우리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출생 신고를 하려고 그럴 때 뭐 하나가 빠졌다 그러죠. 뭐가 필요할까요? 병원에서 출생 증명을 해야죠. 그렇죠? 의사가 출생 증명서를 발급을 해야지. 그걸 갖다 내야지 정식으로 접수가 되고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죠. 그렇죠? 사실 아기가 태어난 거 누가 보더라도 다 알 수 있는 일이죠. 그런데도 그 의사들에게 그러한 어떤 임무를 주고 반드시 의사가 확인을 해야지만 출생신고가 된단 말이죠. 사실은 그 출산 자체도 불과 몇십 년 사이에 크게 변화했습니다.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요즘 태어난 아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다 병원에서 출생을 하죠. 어디서 태어났냐 하면 다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우리 고향이 다 같습니다. 병원이라는. 과거에는 뭐 먼 과거도 아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부모 세대만 하더라도 여기 뭐 연령이 다양하지만은 지금 50대, 60대만 하더라도 병원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한 절반쯤 됐을까요? 그럴 겁니다. 한 5, 60년 전만 하더라도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는 경우, 그럼 어디서 태어날까요? 자기 집에서 태어나는 경우가 많았죠. 한 세대 더 전에, 지금 뭐 70대, 80대, 혹은 뭐 90대인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집에서 태어났을 거예요. 집에서. 그 당시에 병원에 가서 태어난 경우는 별로 없었을 겁니다. 지금은 당연히 병원에 가서 산부인과 의사나 또는 조산원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건 최근의 일이란 말이죠. 이런 게 대표적인 의료화. 과거에는 의료와는 관계 없던 일이 의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갖는 일, 의사가 하는 일이 된 것이죠. 또 한편으로 20세기 들어와서 또 최근에 아주 최근에 들어와서 생기는 변화로 의료가 점점 산업화가 돼가고 있습니다. 우리 의사들이 하는 그 직무 행태를 보더라도 불과 한 3, 40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의사들이 자기 개인 의원에서 활동하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물론 지금도 개인 의원이 남아있지만은 더 많은 의사들이 활동하는 것은 자기 개인 의원이 아니라 큰 병원이죠. 그렇죠? 서울에도 아주 뭐 1000병상 이상 되는 큰 병원들이 많이 있고 그보다 규모는 작지만은 종합병원들 또 그냥 일반 병원들이 의원이 아닌 병원들이 많이 있죠. 의사들의 어떤 근무 행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. 점점 의료가 산업화가 돼가고 있죠. 또 의사가 직접 하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은 제약산업, 우리 의료 전체로 봐서는 제약산업의 비중이 점점 커지죠. 이런 것들이 의료의 산업화 현상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.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20세기, 특히 20세기 후반, 21세기 아주 뚜렷해지는 그런 변화들이죠. 이런 변화에 따라서 의사들의 어떤 행태나 관심도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. 요 최근에 들어와서 의료와 관련해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윤리, 의료윤리, 생명윤리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. 의사들 스스로도 그런 데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 중요성들을 얘기하죠. 생명윤리, 의료윤리.
그렇게 된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나는 의학이 아주 발전하면서 그 결과 환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도 했지만 또 그와 더불어서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하던 새로운 문제들, 특히 윤리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단 말이죠. 한 10여 년 전에 생명복제라는 것이 가능해졌죠. 그게 1996년이었던가요?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어느 연구소에서 양을 복제해서 만들어냈죠. 그 자연적인 그런 어떤 그 출산 과정, 그 수정을 통한 그 생명 잉태, 뭐 출산 과정이 아니었고 정말 첨단 기술을 이용한 복제를 했고 그 이후에 인간 복제에 대한 우려가 아주 떠들썩했죠. 뭐 지금도 계속 그런 우려도 하고 논의도 하고 있지만은 그러한 복제 기술이 등장하기 전에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었겠죠. 새로운 문제죠.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시험관 아기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. 시험관 아기가 처음 등장한 게 얼마나 됐을까요? 1978년에 처음 시험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. 금년에 만으로 34살이 되나요? 벌써 34년이 됐고 그런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많은 불임 부부들이 그 혜택을 봤죠. 아기를 갖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시험관 아기가 많은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런 시험관 아기 기술이 처음 개발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어떤 부작용, 문제점, 특히 윤리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많았습니다. 다행히 실제로 뭐 큰 문제는 안 생겼습니다만은 그러한 우려가 시험관 아기라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으면은 그런 우려가 있질 않겠죠. 하여튼 그런 첨단 의학,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윤리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. 또 과거에는 뭐 손쓸 수도 없게 사망했을 사람이 최근에 발전한 그런 의료 기술 덕분에 생명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됐죠.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는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은 생각지도 못하던 또 일이